전문의가 이제 되셨잖아요. 네. 되셔서 이제 많은 이제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텐데.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. 네. 어떤 고난이 있었고, 이제 전문의가 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, 그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1대1적인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1대1 이런 거거든요. 그냥 막 이렇게 막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제일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생각,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 쌍꺼풀이면 쌍꺼풀 라인 이것에 때문에 또 막 수술한 지 하루 됐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이 진다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붓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러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자기 얼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거든요.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분들은 이제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처음 자기가 수술을 받았는데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또 뭐 어디 인터넷 보고 하니까 이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. 막 이래요.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. 아주 드물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번 있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느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한계 같은 걸 느껴요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성형외과 의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건데 이게 뭐 말 그대로 쌍꺼풀을 요렇게 하고 그냥 바로 뽕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. 중간 단계. 만들고 나서 붓기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험한 뭐 멍도 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좀 당황스럽고 그렇게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경과가 좋아요. 경과가 좋은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사람 잘못은 아니죠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수술적으로 봐서도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됐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성형외과의 한계가 좀 느껴진다. 그런 거죠.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후로 이제 좋았던 점이나 뭐 행복했던 점 있으신가요?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좋았던 점은 좋은 점이 많죠. 성형외과 전문의는 사실 많지 않아요. 대한민국에서. 지금도 내가 1455번이거든요. 1455번.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. 한 3,000, 4,000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많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소성이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굉장히 드물거든요. 오히려 더 적어요. 성형외과 한다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죠. 그게 좋은 점이고. 뭐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거 바뀌시지 않았나요? 시간이 지나면서. 생활 환경? 네. 돈이 뭐 빨리 모아진다든지.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. 다른 과보다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결론은 돈을 많이 벌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든 일이에요.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0년 지나면 전부 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수술이라는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늙습니다. 빨리 늙기 때문에 제가 그 개원할 때 그 참고로 했던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수술 한 2개씩만 했어요. 오전에 하나, 오후에 하나. 또 눈 수술만 주로 많이 하고. 굉장히 젊게 사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기보다 삶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거죠. 약간 그런 명예도 좀 올라가고 아니면 좀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약간 다른 사람의 이제 좀 대우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?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문의가 됐으니까 되게 멋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성공했다, 성공했다. 네, 그런 소리 좀 들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럴 수 있죠.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쵸. 본인 스스로는 성공을 했다고 느끼시나요? 근데 이제 성공이란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 성공한 건데,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.
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말하자면 그거죠. 내가 죽을 때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. 그런 게 이제 성공한 건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뭐 이제 성공이라고 하긴 하지만 또 이제 알 수는 없죠. 이게 지금은 잘 가고 있어요. 잘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은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가는 거고 처음 살아가는 거잖아요.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거라서 뭐 전에 비교해서 나는 아주 좋네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뭐 해년마다 뭐 성장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. 결론은 인생으로 치면 한 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이게 성공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. 이게 딱 정해진 길은 아니죠. 인생이 정해진 길은 아니지만 한 걸음씩 계속 나가고 있다. 그런 느낌은 들어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준비하시는 후배분들한테 하고 싶은 뭐 한마디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. 알겠습니다. 제가 성형외과 할 때는 처음 지원했을 때 1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했어요. 그래서 10대 1 경쟁률이었거든요. 근데 물론 그 해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 해 했을 때는 4대 2의 경쟁률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성형외과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. 더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성형외과의 이런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성형외과 의사를 내가 지금 레지던트 나와서 내가 지금 성형외과를 처음 개원한다 그러면 참 암울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성형외과를 하는 것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번다는 면에서는 예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. 대신 기본적인 건 다 똑같죠. 어떤 사람의 가치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해주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비용적인 것이 떨어지고 말하자면 이게 뭐 약간 뭐 수입적인 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컴플레인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도 많고.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각오도 충분히 해라. 그렇지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옛날보다 더 살기가 쉽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본인이 어떤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면, 그 면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경우에는 좋고요. 단순히 뭐 성형외과 전문의 되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던가 그런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.